안녕하세요. 못만남 TV에서 새롭게 개설한 뉴로핏 공부방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뉴로핏이라는 이름으로 부계정을 만들어서 여러 근육들이나 공부하는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후배와 함께 같이 만들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저런 사정들도 겹치면서 교육적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리뷰하고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몸이 약간 틀어졌을 거예요. 제가 화면을 보고 그림도 좀 봐야 돼서 이해 바랍니다.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 내용들은 병원을 내원한 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내용들을 구성하였지만 뉴로픽 공부방을 만든 이유는 흔히 몸 전문가들이라고 말을 할게요. 몸 전문가들이 조금 더 근거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지금 하시는 일에 그리고 환자나 고객들에게 더 질 높은 치료나 운동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더 앞서 가시고 계신 분들이고 이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현재 본인 분야에서 더 실력 있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응원 박수와 함께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모터러닝, 즉 운동학습이라는 이론과 방법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동작이나 행동들을 배우거나 기존에 배운 것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도 환자나 고객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학습시켜서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그러한 모터러닝의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는 어텐션, 주의력이죠. 내 스스로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을 하지 못하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으면 배워가는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듣기 때문에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피티션, 반복입니다. 어떤 운동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학습이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몸도 반복적인 움직임 교육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반복을 하면서 잘못된 동작이나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더 정교해지고 자동화 패턴으로 잡히기 마련이죠. 자, 근데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서 과연 우리 신경계, 뇌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서 학습이 된 걸까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동물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식물은 움직임이 없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그럼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인간은 동물보다 더 잘 움직입니다. 목적이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말씀드린 학습의 3요소에서 더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은 움직임이 내면화된 결과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의식의 다양한 형태인 사고하고 감정, 느낌 같은 이런 의식적인 작용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동이, 움직임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emotion이죠. E-M-O-T-I-O-N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E가 out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션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느끼는 의식과 감정에서 외부로 표시된 운동이라는 거죠. 움직임, 즉 운동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팔을 들고 물건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손질하고 이러한 모든 동작은 표현이 되죠. 어떤 건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도 화난 표정만 짓고 우울한 표정만 지어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감정이 학습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기억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어떤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라는 부위에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배웠던 것들이. 근데 웃긴 게 이 해마는 24시간이 지나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처럼 자동으로 비워지게 되죠. 그 말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해마의 학습 과정은 수면 중에 부화 형태로 뇌에 저장이 돼요. 더 효과적으로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수면 중에 그러한 저장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복적인 학습된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선택돼서 일어나는 건데, 한 번의 학습으로 바로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이 계획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감정의 뇌. 감정의 뇌는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에서 감정,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편도체의 감정이 해마의 기억과 합쳐지면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엄청 맞았어요. 평생 안 잊혀지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 시어머니나 누구한테 상처받은 말을 들었어요. 안 잊혀지죠.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크게 다쳤거나 죽는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면 이러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들은 평생 안 잊혀지죠. 그게 롱텀 메모리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에 있는 기억과 나의 감정이 섞여서 있으면 기억이 더 학습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도 그렇고 어떤 고객들도 이러한 감정을 잘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키나 학습을 시키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되었다는 신경계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신경계와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뉴런 들어보셨죠? 뉴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진에서 보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축삭이 나오죠. 축삭은 신경에서 전기 자극을 보내는 신경 출력부입니다. 출력부. 근데 그 신경세포체 위쪽에 있는 수상돌기라는 게 있었어요. 덴드라이트, 수상돌기는 신경세포에서 나뭇가지처럼 돌출된 부위인데 결국 수상돌기의 몸체가 셀바디인 거죠. 핵인 거죠. 셀의 핵. 신경세포체인 거예요. 모든 자극들이 수상돌기로 와서 셀바디로 가고 이 셀바디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축삭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덴드라이트를 입력부기라고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경세포들끼리 모여서 척수, 우리 뇌하고 척수 있죠. 척추뼈 안에 있는 척수.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척수를 만들고 우리의 뇌를 만들어 많은 연결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신경세포 말고 또 다른 신경세포에서도 수상돌기나 축삭 같은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가지가 만나는 부위, 이게 연접 부위가 되죠. 연접. 이 연접 부위,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되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면 흥분이 되는 거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억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되고 그것이 흡수되는 과정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식, 기억, 우리의 사고작용이 되는 거예요. 뇌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시냅스에서 일어나죠. 전기 전달을 받고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다시 전기 자극으로 또 연결되고 이러한 수상돌기에서 받은 자극을 통해서 축삭을 통해 전달해서 그 전압 펄스가 연접 부위 축삭 말단에 이르면 이온 채널을 통해서 칼슘 이온이 축삭 말단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칼슘이 축삭 말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흥분성이에요. 아세토콜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이 축삭 말단에 분출되어서 이런 이제 화학적 작용들이 결국 또 전기 자극으로 바뀌어서 신경이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모든 행위는 신경세포가 전압 펄스를 만들고 받아들이고 다시 흥분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고, 기억, 생각 이러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시냅스의 3차원 연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냅스들이 만나고 엉키면서 거미줄처럼 형성된 이런 하나의 이 형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경계에서 달라진 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 학습들, 현재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학습 전이에요. 그러면 학습 전에 있는 뇌 뉴런에 있는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는 뚜렷하지 않고 되게 짧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제가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공부하게 되면 수상돌기의 모습이 뚜렷해지면서 점점 자라지게 돼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길어지면서 시냅스의 형태가 나타나서 수상돌기가 자라나는 이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길어지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다른 것과 시냅스를 하기에 쉬워지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서 시냅스가 길어나서 기억이 형성되고 학습이 완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뉴러널 패스, 신경 경로가 원활해졌다는 겁니다. 학습되지 않았을 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상 말단에서 칼슘이 들어온 뒤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되고 흡수되는 이 과정들이 더뎌요. 하지만 반복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배출되는 채널들도 늘어나게 되고 배출되고 흡수되는 이러한 속도들도 빨리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숲이 우거진 곳을 헤쳐갈 때를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처음에 갈 때는 가지도 치고 장애물도 피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다니고 그 길이 다져지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지체 없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 패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운동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 신경계에서 학습이 된 거는 덴드라이트가 자라면서 더 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길어지니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경로, 뉴로트랜스미터가 흡수되고 배출되는 이 과정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학습이 되니까 당연히 좋아졌네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학습된 과정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왜 좋아졌는지, 어떠한 신경계에서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나 지식들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뇌하고 신경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측하고 인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달란트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떠셨는지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